안녕하세요. 여러분, 서봄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, 예, 요 책입니다. 예, 거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사라는 책이고요. 이 책 역시 제가 얼마 전에 그 서평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출판사에서 이제 받은 책입니다. 예, 책이 좀 두껍습니다. 예, 두께가 좀 두껍고요. 이 책의 저자는 게릿 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인데요. 이분은 그 이력을 보니까 그리스 로마사 그 박사 과정을 이제 수료하고 현재 그 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그 출판 또 뭐 방송 이런 등 다방면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. 예. 그리고 이 책을 출간한 그 출판사는요, 다산 초당, 다산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.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그리스 로마사 그에 관해서 저자가 아주 흥미롭게 그 이야기들을 잘 풀어냈는데요. 보면 여기 이제 그 차례를 보면 뭐 아주 우리가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.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그리스 로마인들은 왜 바지를 입지 않았을까? 여기에 대한 설명.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? 그리고 그 당시에 남색 행위가 지극히 흔한 일로 여겨졌던 이유, 그러니까 그 당시 뭐 동성애 같은 게 흔한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그 시대적인 어떤 그 배경이나 이런 걸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체 조각상이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을까? 이거는 저도 아주 되게 의문을 가졌던 내용이었거든요. 그리스 로마 이쪽에 관련된 그 조각상들을 보면 왜 거의 다 나체인 그 작품들이 많을까? 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답도 아주 시원스럽게 여기에서 이 저자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어떤 그 신화와 그 종교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서 인신공양은 흔히 벌어지는 일이었는가에 대한 그런 뭐 어떤 내용도 나오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올림픽과 골로세움의 현장 속으로 해가지고 그 제목에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들도 당시에 뭐 헬스장을 다녔을까라는 뭐 이런 내용. 그리고 또 흥미로운 마지막 내용 중에 하나는 뭐 그 당시에 그 전쟁이나 정치였던 그 세계에 있어서 비밀 경찰과 스파이 또는 암살자가 있었을까 하는 뭐 이런 아주 다양한 흥미로운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저자가 책을 아주 재미있게 잘 풀어냈습니다.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 좀 아주 관심이 가지고 흥미롭게 봤던 이제 그런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또 이제 그 답변을 제가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제시를 하면 스포일러 같은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서 이 책을 이제 접하시는 분들에게 그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. 그냥 하나만 이제 간단하게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당시에 이제 그 전쟁을 치를 때 그 성과 그 어떤 요새를 이렇게 지어놓은 데를 이제 쳐들어가려면 그 높이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이 높이를 당시에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하고 그 높이에 맞는 사다리를 갖다 걸쳐 올려놓고 그 성곽으로 이제 쳐들어갔을까? 이런 이제 의문을 저도 가졌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높이를 성벽의 그 성곽의 높이를 측정하는 그 당시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.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일정한 돌이나 벽돌로 쌓았을 경우에는 그 층수를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벽돌 하나의 높이를 딱 재가지고 그게 몇 개로 이제 쌓아 올렸는지를 대충 측정을 해서 그 이제 높이를 측정을 해서 그 높이에 맞는 그 사다리 길이를 만들어서 이제 딱 걸치고 올라갔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. 그리고 그 눈금을 이렇게 가진 그 실을 화살촉에다 메어가지고 그 성벽 끝으로 이제 성곽 끝으로 이제 쌓아 올리는 거죠. 그래서 탁 도달했을 때 이제 그 실의 이제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걸로 이제 그 높이를 측정을 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하나의 또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뭐 좀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이 높이를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그 정해진 시간에 성곽의 그 그림자 길이를 이제 잰다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약 3m 길이의 그 막대의 그림자 길이와 그것을 비교하면서 이제 그 성곽의 그 높이를 측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맞는 그런 어떤 사다리를
딱 제작을 해서 이제 올라가서 예, 이제 뭐 이렇게 전쟁을 치렀다. 뭐 이런 내용들 아주 뭐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사실 저는 역사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,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저자가 참 재미있고 흥미롭게 이렇게 잘 써놨어요.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여러분들께 잠깐 이렇게 예, 맛보기로 이제 소개를 해준다면, 저는 이 내용들 가운데서 특히나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그 분야 쪽이 어디였냐면, 그 노예, 그 당시 그 노예들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, 여기를 저는 아주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봤습니다.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제 제가 몇 번 이제 그 소개를 했는데요. 스토아 학파에 관련된 그 철학책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, 거기에 제가 아주 그 팬이 되었던 그 철학자 중에 에픽테토스라는 그 철학자가 있었는데,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노예 출신이었고, 또 그 주인으로부터 모진 그 학대를 받아서 다리에 커다란 장애를 입고 평생 이제 걸어 다녀야 되는, 걷는데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는데, 이 에픽테토스가 나중에 그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그 철학자에게도, 이 사람도 이제 스토아파 철학자로 됐는데, 이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그런 관계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노예의 삶이 어땠을까, 그 노예의 삶을 좀 보면 에픽테토스라는 그 철학자에 대한 어떤 그 발자취를 조금 이렇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, 저는 요 노예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요 부분을 아주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적으로 봤습니다.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기를, 그 법의 관점으로는 당시 그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노예는 도구나 짐 나르는 어떤 그 짐승과 마찬가지였고, 그리스어로 안드로포돈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, 이 단어는 사람의 다리를 가진 물건이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어떤 노예의 삶은 그야말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, 그냥 사람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물건 정도로 취급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 노예의 삶에 대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그 당시 그 식탁 문화 가운데 그 아주 로마 그리스 그쪽에 아주 부유층들이 즐겨 먹던 그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냐 하면, 곰치라는 그 어류가 있었습니다. 이게 이제 그 뱀장하고 비슷하게 이제 생긴 건데, 이게 뭐 얼마나 이제 그 부자들이 좋아했는지, 거기에 이제 뭐 장식품을 달아주면서 아주 이렇게 잘 키우고,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관상용으로 두는 사람도 있었지만, 실제로 자기 어떤 그 집안에 연못을 두고 이제 곰치를 키우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, 책에 보니까, 그 당시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친구였던 베디우스 폴리오라는 사람이 자신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그런 어떤 노예가 있으면, 그 노예를 이제 데려다가 그 연못가에 그냥 확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, 제가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, 신학교를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. 그 헬라어로 노예, 종이라는 단어를 둘로스라고 하는데, 이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그런 의미와 똑같은 거다.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종의 개념, 노예의 개념은 어느 정도였냐면, 이 부잣집에서 연못에서 이렇게 곰치를, 이런 생선을 길렀는데, 그 생선을 이제 손님들한테 대접을 했더니,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생선이 나올 수 있냐.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. 이 생선은 특별하게 좀 특별한 먹이를 준다. 그럼 그 마침 먹이 줄 시간이니까 먹이 주는 걸 보여주겠다 하고 하면서 그 온 손님들을 이제 다 데리고 연못으로 갔다라는 거죠.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먹이 주겠다고 하면서 노예 한 명을 불러다 놓고, 그 노예의 옷을 다 벗기고 칼로 난도질을 해서 그 노예를 그 연못에다 확 밀어 넣더라는 거예요. 그랬더니 그 생선들이 이제 와서 막 그걸 이제 먹인 양 뜯어 먹었다. 이게 이제 지금 이 책에서 이제 봤더니 그게 곰치라는 거를 이제 저는 이제 수십 년 지나서 이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이건 뭐 좀 이제 사담일 수 있는데, 그 오늘날 이제 그 어떤 교회 목사들, 또 목회자들을 이제 보통 이제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.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, 사실은 그 주의 종이면 그 종의 개념이 뭐냐면 둘로스, 노예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낱 물고기 밥 정도 받게 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. 근데 그런 존재들이
어떤 신의 은혜를 입어서 신의 대변자가 되고 대리자가 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그 은혜인 거죠. 그러니까 감사하고 정말로 겸손하게 그 직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떤 본인도 모르게 군림하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뭔가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뭐 지금 저희 그 큰딸도 그 역사를 공부를 하고 역사를 이제 전공을 하고 있는 딸인데요. 그러니까 저희 딸도 이 책을 한번 보고 싶다고 아주 너무나 그 흥미를 갖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서평 다 쓰고 나서 내가 나중에 이제 빌려줄 테니 보고 꼭 가져와라. 제가 이제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저는 항상 뭐 책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이 모서리 부분을 항상 이렇게 접고 거기에 중요한 내용을 제가 줄을 긋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책의 그 평점을 모서리 평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도 모서리 상당히 많이 접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제가 그 평점을 높여준 그런 이제 책 중에 하나입니다. 좀 굵기는 하지만, 굵고 두꺼운, 이런 책이긴 하지만,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오늘날 우리 어떤 그 삶의 어떤 그런 방식과 또 사고 방식, 철학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심사숙고하면서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,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 그리스 로마 역사에 관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책 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거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사, 이 책입니다. 자,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이 나오면 제가 그때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